당신의 삶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 아마 당신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년간 정반대의 일을 해왔으니까요. 새벽 6시 명상과 요가, 매주 받는 상담, 침대 옆에 잔뜩 쌓인 자기계발서들, 각각이 더 나은 당신, 완성된 당신의 모습을 약속하면서, 그런데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느끼면서, 여전히 다음 도구를, 다음 기법을,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다음 변화를 찾으면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고치려는 강박이야말로 당신을 망가진 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역설처럼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당신은 자신이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믿게 되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주입된 겁니다. 가정이, 학교가, 사회가 어릴 때부터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다음 성공 너머에 항상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목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고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고칠 것들을 더 만들어내니까요. 양동이로 바다를 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물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일어나 자신이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생산성 앱을 깔고 자기 개발서를 사고 하루 일정을 완벽하게 짜냅니다. 몇 주간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일이 많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불안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어쩌면 약까지 먹습니다. 한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대인관계가 어색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능력을 키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로, 고칠 것, 다음 고칠 것으로. 패턴이 보이나요?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로 위장한 챗바퀴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끊임없이 수리가 필요한 기계로 취급하지 치유할 공간이 필요한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찾아내고 결함 있는 부품을 교체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해야 합니다. 논리는 선형적입니다. 문제, 진단, 해결책, 수리, 예측 가능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겁니다. 자신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믿는 데는 심리적 위안이 있으니까요. 답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명확한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완전해지는 종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희망이 당신을 챗바퀴에 묶어둡니다. 결승선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더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햇빛이 있으면 자라고 비가 있으면 물을 마시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시드는 것을 고쳐야 할 개인적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모든 걸 문제로 봅니다. 슬픈 날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불안한 순간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고 봅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 초조합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들을 다 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고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고친다는 행위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요. 자기 개발서를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기 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현재 버전의 당신이 부적절하다는 서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의도는 나아지려는 것일 수 있지만 무의식적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망가졌다고, 그리고 뇌는 이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모든 실패, 모든 불완전함, 당신이 세운 불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이 당신의 지배적인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탈진 상태를 만듭니다.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실존적 고갈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데서 오는 피로입니다. 항상 수정 모드에 있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개선할 다음 것을 찾는 데서 오는 피로입니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끊임없는 경계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의 정반대라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려고 할수록 그에서 멀어집니다. 치유는 공간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자신을 바꾸려는 저항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조건화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고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영원히 망가진 채로 있는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계속합니다. 일과에 더 많은 실천을 추가합니다. 도구 상자에 더 많은 기법을 넣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끝없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층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수록 진정한 평화의 감각에서 더 멀어집니다. 평화는 자신을 완벽하게 고친 결과가 아니니까요. 평화는 자신이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을 멈출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라. 만약 네가 단순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자기 개선의 서사를, 진화해야 한다는 모든 압박을 수정된 버전의 너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내려놓는다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답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는 프로젝트 없이는 정체될 것이라는 두려움, 후퇴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쁜 버전의 자신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실제한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 그것은 고치기 시스템이 스스로를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끊임없는 경계 없이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통제가, 규율이,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다. 해방의 의미에서 어쩌면 네가 쌓아온 구조, 항상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에 기반한 그 정체성이 정확히 깨져야 할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치는 프로젝트로 자신을 정의하는 한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성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전제에 달려있다. 고칠 것이 없다면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영원한 수리공이 되는데 익숙해진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개선할 새로운 영역을 찾는다. 바퀴를 계속 돌린다. 정말로 그 모든 수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안, 그저 존재하는 것, 이 견딜 수 없는 공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공허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부재가 아니다. 공간이다. 진정한 무언가가 마침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공간. 깨진 도자기의 금이 간 부분을 생각해보라. 긴축이라는 일본 전통은 이 금들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도자기가 결코 깨지지 않은 척하지 않는다. 대신 금으로 균열을 채워 깨짐을 원래의 완벽함보다 더 아름다운 특징으로 변화시킨다. 만약 너의 금들이 숨겨야 할 결함이 아니라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면,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겹겹이 쌓인 개선 기법들로 그것들을 덮는 것을 멈춰야 한다. 깨짐이 보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상태에 언젠가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 항복에 대한 진실이 있다. 고쳐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진정한 치유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는 순간이다. 뭔가를 제대로 해서가 아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잘못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자신을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췄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 경험을 병리학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췄다. 충분한 노력 저편에 완벽한 최종 버전의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췄다. 이것은 성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족함이라는 장소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다. 변화가 유기적으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강요된 수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펼쳐짐으로써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 끊임없이 가지치기 당하지 않을 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가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치려는 충동이 마침내 무너질 때 대답은 동시에 단순하면서도 두렵다. 너는 진정으로 깨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한다.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열림의 의미에서 네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쌓아온 경직된 구조들이 마침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 깨짐의 균열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어떤 자기 개발서도, 어떤 개선 기법도, 어떤 개인 변화 프로젝트도 결코 줄 수 없었던 무언가.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깨짐에 대한 진실이 있다. 모든 자기 성장 서사가 조심스럽게 언급을 피하는 부분. 너를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체 산업에 도전하는 불편한 진실. 네가 정말로 깨지도록 내버려 둘 때, 저항을 멈추고 붕괴가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네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구성물이었다. 연기였다. 외부의 기대와 불가능한 기준으로부터 조립된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그 구성물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는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자에게는 훨씬 더 무서운 것이지만 무한히 더 진실된 무언가다. 그것은 항상 여기 있었던 것이다. 네가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믿기 전에, 자신을 프로젝트로 보는 법을 배우기 전에, 부족함에 대한 모든 서사가 자리 잡기 전에. 하지만 거기 도달하려면 먼저 깨짐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발견하겠지만 끝이 아니다. 진정한 시작이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깨짐에 대한 진실이 있다. 정말로 고치기를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명료함이 아니다. 평화가 아니다. 공간이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기에 알아보지 못하는 종류의 내면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고치려는 충동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네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내 것이라고 부르는 법을 배웠지만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집단적 두려움의 메아리일 뿐이었던 목소리. 고치기를 멈출 때 너는 포기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결코 만난 적 없는 누군가의 규칙을 따라 걸작을 그리려 했던 예술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 규칙들이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누가 붓을 쥐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에는 너무 바쁘게 그의 손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깨짐은 파괴가 아니다. 허락이다. 외부의 승인과 빌려온 기대로 조립한 구성된 자아가 녹아내리도록 허락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남는가? 폐허가 아니다. 비옥한 토양이다. 진정한 무언가가 마침내 자랄 수 있는 땅이다. 구축된 자아와 발견된 자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축된 자아는 하나의 프로젝트다. 선형적이다.
완전해지기 위해 조각들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수정, 검증되지 않은 토대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더 높이 쌓을수록 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왜냐하면 각각의 벽돌은 답 없는 질문과 함께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충분하게 만들어줄까? 발견된 자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구축되지 않는다. 드러나는 것이다. 대리석을 추가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형태가 드러나게 하는 조각가처럼, 그리고 그 형태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당신은 불완전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숲을 상상해보라. 불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파괴를 본다. 하지만 숲은 재생을 본다. 불은 죽은 나무, 땅을 질식시키던 가지들, 빛을 차단하던 빽빽한 식물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후에 자라나는 것은 더 작은 것이 아니다. 더 진실한 것이다. 흙이 지탱할 수 있는 것과 더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본성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더 강인하다. 무너짐은 당신의 산불이다. 그리고 당신이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 주위에 쌓아 올린 죽은 나무는 결코 당신의 힘이 아니었다. 그저 무게였을 뿐이다. 진짜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일 뿐이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여기 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 단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게가 떨어질 때, 거짓된 구축물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덜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이다. 두려움의 필터 없는 당신이다. 연기의 갑옷 없는,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내면의 공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간은 진정한 답이 사는 곳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 반가소해와 수정하려는 자동적 습관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간격에서 당신은 선택권을 갖는다. 더 잘 수정할 선택이 아니다. 수정하지 않을 선택이다. 이것을 파도를 관찰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파도를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휩쓸릴 필요도 없다. 움직이지 않고 서서 물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수정하려는 충동이 파도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당신은 휩쓸려 왔다. 불안, 불편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느끼자마자 즉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정하고, 추가하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냥 관찰한다면, 충동이 올 때 이것을 고쳐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공간을 만든다면, 단 1초의 멈춤, 행동하지 않는 1초, 반응하지 않는 1초, 움직이지 않고 파도가 오르고 내리도록 허용하는 1초.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다. 주권이다. 왜냐하면 충동을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더 깊은 곳에서 반응한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곳. 왜냐하면 무너짐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프레임워크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알아차리기, 멈추기, 허용하기. 자동적인 수정 사이클을 깨는 3단계. 충동, 긴박함, 지금 당장 고쳐야 해라는 목소리를 알아차린다. 멈추고 공간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행동하지 않으면서 긴박함이 존재하도록 둔다. 그리고 허용한다. 불편함이 거기 있도록 허용한다. 불완전함이 진짜라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패턴이 있다. 공간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영토다. 멈추기를 선택할 때마다, 고치지 않을 때마다 그 영토를 확장한다. 내면의 공간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할수록 그것이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바쁘게 고치고 있었을 뿐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멈춤, 말들 사이의 침묵, 호흡 사이의 간격,
이것들은 공허가 아니다. 포털이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는 포털.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방식. 그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수정의 무게 없이 존재하는 것은 구축될 수 없는 자유의 한 형태다. 오직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역설이 온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의 논리를 깨는 역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불완전할 허락을 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진다. 나 고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저항이 문제였다. 지금의 당신과 다른 사람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긴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당신을 같은 자리에 가두었다.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사람처럼 더 싸울수록 더 피곤해진다. 더 피곤해질수록 더 가라앉는다. 하지만 받아들일 때, 지금의 당신에 맞서 싸우기를 멈출 때 흐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에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출 뿐이다. 그리고 그 항복에서, 그 수용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이상 막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기면 열리는 문을 밀면서 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힘으로, 모든 결단력으로 밀 수 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순간 문은 노력 없이 열린다. 수용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강요하기를 멈추고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실이 명확해진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단지 수용이 필요한 부분들일 뿐이다. 제거하려는 불안, 숨기려는 슬픔, 통제하려는 분노, 이것들은 결함이 아니다. 신호다. 당신의 시스템이 무언가 정렬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의 무언가가. 당신은 불안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슬픔을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분노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고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들은 변화합니다. 장애물이 아닌 정보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평생 어려운 감정들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라고요. 하지만 감정들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항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괜찮아야 하고, 항상 통제해야 하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계속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동안 당신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정의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항을 멈출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구축하는 것을 멈추고 허용하기 시작할 때는 대답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해에서 나타나는 것은 고쳐진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버전 T, 0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설계에 기반하지 않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흐름에 기반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축의 상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각들을 더하고 단단한 무언가, 영구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면서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흐름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지 않은 곳,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닌 당신이 무엇인지에 반응하는 곳, 변화가 저항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곳. 왜냐하면 흐름 속에서는 깨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흐름의 상태에서의 삶은 당신이 배운 삶의 모습과 다릅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실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진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하면
끊임없는 수리에 무게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면 당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해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구축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 모든 무게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더하는 것을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면서요. 깨진 후의 삶은 혼돈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을 영구적인 건설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의 정신적 청사진을 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격차를 측정하고 결함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더 자신감 있어야 해. 덜 불안해야 해. 이걸 고쳐야 해. 저걸 개선해야 해. 저 다른 측면을 최적화해야 해. 전체 삶이 심리적 공사장이 되었고 당신은 동시에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끊임없이 개조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느 순간 당신이 미완성 프로젝트라고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현재 버전의 당신은 단지 초안일 뿐이고 최종 버전 진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상 한 단계의 수리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모든 게임을 파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과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완료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구축되지 않습니다. 삶은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축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강을 상상해 보세요. 강은 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오늘은 더 잘 흘러야지, 어제는 흐름이 좋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냥 흐릅니다. 가장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멈춰서 바위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흐릅니다. 절벽 앞에 서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폭포가 되고 계속 흘러갑니다. 강은 강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강이니까요. 당신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수리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특정 방향으로 물을 강제로 흐르게 하려는 엔지니어처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연스럽게 가야 할 곳으로 갈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실패로 해석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욕망산 아래로 내려가는 물만큼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설계결함으로 취급했습니다. 고쳐야 할 무언가로요.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고치려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결정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고 모든 장단점을 따져보고 완벽한 선택을 계산하려고 마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과정에는 완벽한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음에 자연스러운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기체에 구축된 당신의 마음이 아닌 살아있는 당신의 유기체는 이미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결정을 당신의 재건의 시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선택이 내가 마침내 나를 고쳤다는 것을 증명하나? 라고 묻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요. 물은 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기체의 지능은 구축된 자아 개념의 지능보다 무한히 더 현명합니다. 당신의 자아 개념,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적 이미지는 외부 기대, 과거의 상처, 남과의 비교, 내재된 불안으로부터 조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만한 버전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모은 조각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을 그 죽은 이미지에 억지로 맞추려고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유기체는 당신의 마음이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 필요를 명명하기도 전에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유기체는 반응하고 응답하고 흐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탕으로 당신이 고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마침내 유기체가 주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유기적 지능이 끊임없는 간섭 없이 마침내 기능하도록 허락받은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딱 한 번만. 고치려는 충동이 나타나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불편한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불안, 짜증, 슬픔, 불안감, 그리고 즉시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지점입니다. 당신은 늘 해왔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고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고 존재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지나갑니다. 고치려는 충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복종하지 않고 충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이전에 은유적 공간이 아니라 진짜 공간, 내적인 공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나는 불안을 느낀다와 나는 이 불안을 고쳐야 한다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불안은 고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느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느껴지도록 허락할 때 진정으로 느껴지도록 분석되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움직입니다. 물처럼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흐르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분노에도, 두려움에도, 수치심에도, 욕망에도. 당신이 또 다른 영적 자기 개선 프로젝트로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위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과정은 고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모든 실마리를 묶는 철학적 관점으로 통합해 봅시다. 앨런 와츠는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바다 전체가 하는 것인 것처럼 우주 전체가 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은 삶의 흐름과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며 다시 그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흐름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도교에서는 이것을 무위우웨이, 힘을 쓰지 않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무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저항 없이 결과를 강요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화살이 관역을 맞추도록 강요하지 않는 궁수입니다. 그는 단지 그 순간과 너무나 완전하게 일치하여 화살이 자연스럽게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갑니다. 당신은 수년간 평화를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온전함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최종적인 완성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최종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균열은 손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고 숨쉬고 유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난 기계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체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합니다. 치유됩니다. 균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균열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당신은 실제로 성장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장을 결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변화를 고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과정을 멈추고 죽은 수리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멈추세요. 과정이 일어나도록 두세요. 유기체가 흐르도록 두세요. 당신은 온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온전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고장났다고 불렀던 부분들은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준 거짓 청사진에 맞지 않았던 부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분노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주도록 허락할 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그것이 당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해가 됩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것도 고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로서가 아니라 있음으로써, 문제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생명으로서. 그러니 이 여정 전체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믿으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고장났고 당신의 삶 전체가 당신이 누구인지와 누구여야 하는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람으로 위장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연스러운 과정을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고치려는 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해야 한다의 복종에서 자유롭습니다. 단순히 존재할 자유 완벽하게가 아니라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물은 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강은 강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균열은 손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고 숨쉬고 유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기계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과정. 깨지도록 두세요. 존재하도록 두세요. 흐르도록 두세요. 이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기 개선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현존의 단순한 실천으로서. 고치려는 충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딱 한 번만. 당신은 불편한 무언가를 느낄 것이고 반사적인 생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이 순간 충동에 복종하지 마라. 그저 그것을 관찰하라.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아, 저기 고치려는 충동이 있네. 그러고는 지나가게 내버려 둬라. 불편함을 프로젝트로 바꾸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분석도 없이, 전략도 없이, 고침도 없이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네가 간섭을 멈추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네가 진짜 문제들을 무시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네가 문제라고 불렀던 대부분이 고치려는 강박으로 네가 방해한 자연스러운 과정들이었기 때문이다. 유기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둬라. 자연스러운 지혜가 작동하도록 내버려 둬라. 삶이 흐르도록 내버려 둬라. 너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너는 자신을 표현하는 삶이다. 너는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너는 흐르는 물, 달리는 강, 숨 쉬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너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저 고치려는 시도를 충분히 오래 멈춰서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으면 된다. 내 삶은 결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 항상 살아내야 할 경험이었다.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균열은 손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삶은 결코 고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어날 수 있는 허락만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막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끝없는 자기 수리 프로젝트에서 붕괴의 지점을 거쳐 흐름 속으로의 해방까지.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자신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성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으로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삶으로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고쳐진 버전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당신이 고치려는 시도를 충분히 오래 멈춰 마침내 인식할 수 있기를 기다리며 항상 여기 있었던 그 당신으로.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균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세요. 이것을 살아내세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